자, 문학입니다. 문학은 굉장히 좀 심플한데 이야기가 1, 2월에 내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그런 것들의 연장선입니다. 따지고 보면 처음엔 예전에는 문학을 하면서 내가 주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게 우리 짧은 기간 동안에 문학을 어떻게 빨리 공부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옛날에 객관식 때나 그 무렵에 있잖아요. 그죠? 꽤 옛날이죠.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그죠? 그 무렵에 있죠. 그때 그 무렵에는 뭘 강조했냐면 한국문학 통사를 굉장히 강조했었고, 그래서 통사급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늘 했었죠. 그리고 그때 그 친구들이 통사의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지는 않아도 1, 2, 3권은 꼭 했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때 뭐가 나왔냐면 통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그때였는데 그 현대소설교육론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영락에서 나왔죠. 소설교육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똘똘한 친구들은 현대소설교육론은 있는데 그 통사와 현대소설교육론은 문체가 많이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못 읽어내더라고, 그걸. 그때 통사하면서 뭐 했냐면 그 현대문학사 이런 걸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통사 1, 2, 3권은 고전 쪽에 치우쳐 있고 현대로 빠져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현대문학사를 공부했습니다. 아니요, 내한테 여분이 있으니까 내가 줄게. 그랬고, 왜 그 당시에 통사를 해야 되고 현대문학사를 공부를 하게끔 했냐면, 그 당시 문제가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그 당시에는 방향이 잡히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해야만이 문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근데 약간 틀이 깨진 게 그 뒤에 이제 서술형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논술형이 있었잖아. 그죠? 논술형도 있고 2차. 그래서 제법 많이 공부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비중이 40%. 우리가 334잖아요. 왜, 그죠? 정도 비중이 높으니까 또 희한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문학을 또 그렇게 공부하기 많다고 어려워해요. 내 생각하고 좀 반대였는데 나는 어떤 주장을 많이 했냐면, 아니, 사실은 따져보면 문학은 공부량이 많지만 어쩌면 제일 부담이 없어.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책도 제대로 읽은 적도 없고 하니까 문학이 그렇게 부담스럽다 하더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에도 나는 시 같은 경우는 뭘 강조했냐면, 그래도 시로는 읽어야지 하면서 여전히 그 시절에도 김준호 시론을 그렇게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론 정도는 읽어야지. 이랬던 기억이 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보세요. 그 소설로는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소설은 무조건 책만 읽어라. 텍스트 읽어라. 시는 시론을 읽고 시 읽어라. 그 다음에 문학사 차원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한 게 한국문학 통사 1, 2, 3권 읽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사 정도 읽어라.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서답형 체계로 바뀐 게 2014년부터잖아요. 왜, 그죠? 서답형으로 바뀌고 난 뒤에 실제로 문제를 보니까 예전에 객관식 때 공부하던 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이제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굳이 뭐 통사까지 봐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끔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출문제 중에서 객관식 기출문제도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객관식 때 은근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그 내용이 그들 중에서 일부 작품들은 그 뒤에 서답형에도 시험 문제 나오고 있다고 지금도 나와요. 그래서 그 문법을 좀
따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보지 마라 그래요. 객관식도 보지 마라고. 그런다고. 왜냐하면 굳이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 내가 특별히 강조한 게 뭐냐면 그 문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보세요. 여러분들 대학 때 생각해 보라고.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시론도 있고 소설론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또는 고전도 또 시사론도 있고 막 하잖아요. 왜 그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문학사도 있고 그다음 작가론 따로 있잖아요. 왜? 그죠? 작가론 있고 그러니까 작품론 있고 맞잖아요. 그죠? 작품론이 있습니다. 또 비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면 지금 뭐가 머리 떠올랐는데 까먹었다.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 문해사주. 그죠? 문해사주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고. 그때 인기를 누렸던 책들 종류가 어떤 거냐면 자기가 깊이 있는 내용까지 대학에서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렇게 시켰어요. 차라리 방통대 교재를 사서 봐라. 방통대 교재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서 깔끔하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막 줄 걸라고 굉장히 길게 있는 내용까지 다 보기가 힘들면 차라리 방통대 교재를 봐라. 그래서 은근 사람들이 방통대 교재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1, 2월인가 언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심지어는 중세국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중세국어 연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무지 좋은 책이에요, 사실은. 중세국어 연습. 그래서 예전에는 중세국어 연습을 꼭 사서 보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 이야기 내 잘 안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방통대 교재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문학을 뭐 했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 전에 읊었던 내용들을 다 공부했나?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 했을 거라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서답형이 쭉 진행되면서 문학이 문제 요행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때 그렇지만 문학을 공부하는데 작품 읽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이거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던 게 문학사 정도를 강조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조건을 달아줬어요. 어려운 문학사를 절대 보지 마라. 어려운 책을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문학사가 바뀌지 않는다. 역사를 쉽게 설명하는 거하고 어렵게 설명한다 해서 역사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왜? 그렇잖아요. 어차피 역사는 똑같은 사실이잖아. 정해진 사실이잖아. 그걸 조금 더 예를 더 넣어서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설명을 더 많이 해주냐 적게 해주냐 차이죠. 그래서 내가 강조했던 게 고등학생들이 보는 현대문학사나 그 다음에 고전문학사나 이런 것들을 꼭 보라고. 그런 이야기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보면 지금도 그 책이 있을걸? 고교생을 위한 현대문학사, 고교생을 위한 고전문학사. 있죠?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요 근래 내가 그 책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내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만큼 좋은 책이 없어요. 그 책도 두꺼워요, 솔직히. 내용이, 정보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등학생들을 위한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런 고등학생들이 보는 거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해법이 고등학생용이에요. 그죠? 근데 그 문학사를 보면 굉장히 잘 써 있어요. 진짜 굉장히 책을 잘 썼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싫어합니다. 나한테 와서 뭐라 물어보냐면, 선생님, 문학을 자기는 이론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똑같은 이야기 해줬, 그 친구가, 이름도 기억납니다. 그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 해줬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때 고등학생들 보기 좋게 쓰여진 진짜 얇고 사진도 많고 하는 책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 그 책이 있던데, 은근 작가에 대한 소개도 있고, 작품에 대한 소개도 있고, 변하고 좋더라? 그런 아주 재밌는 책들 한 읽어보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근데 그 친구가 합격했단 말이야? 그 남자친구는 들었지만, 자기는 그런 이야기요. 그 책에 도움을 무지 많이 받았다고. 희한하죠? 그 책에 도움을 무지 많이 받았다고. 남들이 생각하면, 아니, 그 고등학생들, 고등학생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재밌는
뭐 어떤 그 당시에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하면서 쉽게 진짜 쉽게 쓴 책인데 그런 책이 뚝기에도 뚝붙지도 않아요. 그 얇은 책을 읽는데 아니 적어도 그래도 임용시험 공부하겠다고 읽는 사람들인데 그런 책이 무슨 도움 될까 이렇게 의심했다면 자기가 그걸 봤겠어요? 안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자기는 어차피 다 아는 것도 없고 하니까 또 내가 권하니까 아니 그걸 읽어보지만 생각하면서 읽지 않겠어요? 그죠? 읽어보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그 책을 읽었겠지. 맞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겠지.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야. 자기한테는 도움된 거지, 그게. 맞죠? 그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죠. 남들 하듯이 공부해갖고 안 된다. 남들처럼 똑같이 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 해서 그걸 내 1, 2월에 내 말이 맞다면 내가 몇 년 전에 한 7, 8년 됐을 거야, 이제는. 교보문고에 갔더니 요즘에 임용 쪽에 책들이 어떤 게 나와 있나 라고 생각해서 한번 둘러본 적 있고 내가 충격받았다고. 그때 문학 쪽인데 지금도 그 선생님이 있어요. 최모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책이 진짜 책이 한 두께 이 정도 돼요, 문학이. 현대부터 해서 쭉 있다 보니까 하얀색 표지였던 기억이 나요. 와, 진짜 뭐 우리나라에는 웬만한 작품들의 것은 다 끌어모아놔서 책을 만들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열어보니까 뭐 진짜 별별 내용이 다 있어요. 저걸 가지고 수업을 하면 그러면 공부하는 친구들이 문학에 다 도사가 돼야 될 텐데 진짜 문학에 도사가 될까? 그게 우리 국어과에서 주관하는 또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요즘 트렌드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야 공부하고 하면서 책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동안 공부한 거 있잖아. 끌어모아 놨던 거 있잖아요. 그 다 끌어모아갖고 책을 만들면 좋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죠? 나라면 전책을 보지 않겠다. 그 생각했다고. 나라면 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 속에 있는 그 많은 작품들을 분석된 거 있잖아. 왜 그걸 우리가 다 봐야 될지 난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요. 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최소한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두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야. 맞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만 공부하면 될 걸 갖다가 제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왜 저걸 우리가 다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 요즘에 연구하는 입장도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바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점, 문학을 책 내는 임용 강사들이 있으면 진짜 자기가 문학을 몰라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말의 요지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나는 그러면 임용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했나? 올려볼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임용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했나? 쭉 과거로 올려봤어요. 우리 시절에는 임용시험을 칠 때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었고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책들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지금도 서점에 나가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 교수의 어떤 그 해갑 기념원 집어넣은 고전시가 작품들이라고 있어요. 그게 2권짜리 흰색 표지로 된 게 있었거든요. 진짜 좋았어요. 그 소논문들만 모아놓은 거란 말이야. 온갖 그 공부한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작품 한 개씩 잡고 있잖아요. 고전시가 쪽에. 그래갖고 소논문을 써놨는데, 심지어 내가 그 책들 읽으면서 고전시가 작품들인가 하여튼 그 책이 있어요. 표지까지 찍어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책 중에 어떤 특정 부분은요, 그 출처까지 따라하면서 읽던 기억이 납니다. 출처까지 따라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재밌는 게 있냐면 그 A라는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그 출처를 따라가 보면 그분이 썼던 표현 중에 한 2문장 정도 되는 게 있거든요. 2문장 정도 되는 걸 그 출제에서는 소논문 한 권이었어요. 한 편이었다고. 그 소논문 한 편 되는 것을 이 책 속의 저자는요, 2문장으로 정리해버리더라고. 야,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내 눈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고전 시간을 싹 정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럼 내가 오늘 들고가 하면서 깜빡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본 사람이 있을 거야. 나 고전 시가나 고전 산문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고민하다가요.
아직 내가 다 하면 되지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업사가 있다 칩시다. 그죠? 정업사가 있으면 도서관에서 정업사와 관련해서 유명한 책들이 있잖아요. 왜? 그죠? 책을 이만큼 채워놓고 그 책을 다 읽는 거예요. 싹을 읽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읽고 그 다음에 내가 목차를 정합니다. 알겠어요? 정업사에 대한 목차를 정해요. 그래서 싹 목차 정해놓고 그 다음 그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만 다시 봐요. 알겠어요? 색인 뽑듯이. 그렇게 해서 정업사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물론 내가 한 작품을 가지고 예로 들었지만 그 당시에 공부한 것은 작품이 아니고 장르론이죠. 장르론을 그렇게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싹을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 정리해놓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리된 게 제일 좋은 자료예요. 진짜입니다. 다음에 보여줄게.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고전은 싹 정리가 돼요. 미안하지만. 판소리요? 나 판소리에 대한 아무리 많이 봤지만 내가 정리하는 한 4장 되나? 그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정리 잘 돼 있다 싶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임고 공부할 때 내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서 판소리 자기 정리해 있는데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사람 못 믿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못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럼 내가 오해 없네 다 빌려줄게. 해놓고 그 친구가 자기를 의심할까봐 있잖아. 기분 나빠할까봐 내가 복사본을 한 개 남겨놨어요. 이불로 시간을 번다고 오해 없으면 줄게 해가지고. 그새 밑에 도서관 내놔가지고 복사실에 가고 그 부분을 복사해놨다고. 안 해놨다니까 지금 나는 그 복사본만 가지고 그 원본은 없습니다. 난 내가 주면 안 돌아올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신기하죠? 그 복사본만 딱 가지고 있어요, 지금. 판소리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해서 정리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생각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공부하면서 정리하면서 공부된 거니까. 그죠? 현대문학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식의 한국문학사보다 좋은 책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난 그 책을 진짜, 나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나 성경을 한 10배, 20배 읽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한국문학사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김윤식 교수의 한국문학사. 지금도 서점에 그 책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걸 무슨 성경 받들듯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책들이. 그 후학들이, 그분들의 제자들이 썼던 책들, 김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천재인지 이름도 모르죠. 그분이 쓴 책을 안 읽어보면 그런 말 못해요. 읽어보면 압니다. 얼마나 천재인지 이 사람이. 여러분들, 근대기에 가장 똑똑했던 비평가가 누군지 압니까? 이어령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김윤식 교수예요. 그분은 진짜 글쓰기가 독특한 데다가 시각도 좋아요, 진짜. 나는 진짜 좋아한다고, 그분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이제. 근데 그분보다 더 똑똑했던 사람이 김현 선생이었어요. 근데 김현 선생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분의 몇 권 남지 않은 책으로만 남아있지만,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두 사람이 쓴 책이에요. 김현, 김윤식의 한국문학사. 한국문학사에 보면 이호석이 빠져 있습니다. 문학사인데도. 왠지 아세요? 이호석을 소설가로 인정도 안 했어요. 앞쪽에 우리 국문학이나 문학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총론 부분에. 야, 내가 그 책을 첫 부분에 읽으면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구나. 응? 나는 아직도 우리 문학에 대한 이해를 구할 때 한국 문학사의 앞부분에 쓰는 총론 부분에 쓰는 내용들만큼 좋은 구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내용들을. 난 그걸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문학을 볼 때 향유청과 작자청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도 그분들만큼 다 정리한 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분들이 정리를 끝내버렸다는 뜻이에요. 후학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광수요? 이광수를 제일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김윤식 교수입니다. 이광수와 그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세 권으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미 그분은 이미 그 옛날에 있잖아요. 이광수를 다 정리해버렸어요. 진짜. 나 대학 때 이광수와 그의 시대인가? 이광수와 그의 인생인가? 이광수와 그의 시대인가? 할 그런 책인데 그 책을 3권짜리 읽으면서 와, 이 글을 쓴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광수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공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내가 말했던 것은 그거고요. 고전은 싸그리 그냥 내가 정리했고 현대문학은 한국문학사, 그죠? 그걸 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과서를 다 봤습니다. 문학 교과서하고 그 당시에 국어 교과서. 그걸 보면서 자습서를 처음부터 끝쪽까지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다 봤어요. 자습서를. 진짜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강의를 하면서 특히 이제 그 객관식에서 서술형 넘어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하려면 진짜 이것도 저것도 볼 능력이 안 되고 힘들다면 어떤 문학 자습서라도 좋으니까 문학 자습서를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라고.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문학 자습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라고. 첫 번째 제목부터 해서 제일 마지막에 저자나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보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걸 다 본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문학 자습서의 첫 쪽부터 끝쪽까지도 한번 읽지 않았으면서 있잖아요. 쓸데없는 개론서를 찾아요. 쓸데없는 전공서를 찾습니다. 그 전공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그걸 입증해 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면 되잖아. 기출문제 어디에 그런 대단한 전공서를 봐야만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요 근래에 선생님 봤을 때 있던가요? 기출문제에? 대단한 전공서를 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있던가? 한 문제도 없습니다. 문학이. 다 쏟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쏟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 무슨 대단한 전공서를 읽어야만 애들한테 문제 풀 수 있는 게 있나? 없어요. 오히려 좋은 책이 뭔지 압니까? 백인의 지혜. 백인의 지혜 문학편. 이런 게 더 좋아요. 미안하지만. 그거 보면 기본적인 이론과 관련된 것도 설명 잘 해놓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웬만한 이름을 다 들어서 봤으면 직하는 거 있잖아. 왜? 나비효과. 윤혜정의. 훨씬 좋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임용 공부는 요즘에는 그렇게 공부한 게 맞아요. 오히려 그렇게 공부한 게 맞습니다. 문학을 방대하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책을 가지고 공부할 능력이 없거나 자신이 없으면 그거라도 보세요. 자기가 나는 시도 이해도 잘 안 되고 아직도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뭘 몰라요. EBS에 보세요. EBS를. EBS에 보면요. EBS 강사도 요즘 엄청 강의 잘합니다. 그죠? 강의 잘하고요. EBS 교재도 좋습니다. 차라리 보세요, 그거. 그죠? 그거 보면 강의도 굉장히 다양하게 깔려있지 않겠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문학 특강 보러 가잖아, 내가. 그죠? EBS 보세요. 여러분들 돈 내가면서 보지 말고, 여러분들 아는 선생님도 있으면 있잖아. 국어 선생님들 아는 사람도 있으면 아이디 좀 달라가지고 있잖아. EBS 아이 들어가서 보세요. 공짜예요, 그거. 진짜입니다. 공짜입니다. 공짜인데 뭐 이용하면 되지. 그거 또 뭐가 궁금하나? 책을 사기 귀찮나? 다운받아서 보세요, 그냥. 쉽게 가는 게 좋다고요. 알겠어요? 그 대신 작품은 좀 읽으시라. 최소한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지, 뭐 해야 돼? 문학적 감수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려면 작품 정도는 읽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소설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읽는 연습은 좀 해야 되잖아. 그죠? 네. 맞잖아요. 그런 거 필요하거든요. 시는 분명히 스스로 뭐 해줘야 돼? 분석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맞아요.
C는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어요. 길러야 됩니다. 1, 2월 할 때도 그 이야기 했는데 하다못해 80편에서 120편 정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진짜 내가 80편, 100편 중 언제 해 싶지만 일주일에 한 편 하면 한 50편은 하지 않겠나? 일주일에 2편 하면 100편 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한 주가 4주라 한다면, 한 달에 4주라 한다면, 그죠? 지금 3월이잖아? 3월 처음이라 칩시다, 그냥. 3, 4, 5, 6, 7, 8, 9, 10. 8이네. 8, 32. 그럼 일주일에 3편 하면 되겠네. 시험 치기 전까지. 그죠? 일주일에 3편씩 하면 되겠다. 그러면 해결되죠. 아니, 뭐, 내가 꼭 80편에서 120편 정도 분석해보라 해서 꼭 뭐 80편에서 120편 배우면 세상이 다 통하나?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20편 하고도 세상, 시를 딱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뭐 500편을 분석해본들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능력껏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는 거죠. 그죠? 시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소설은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어야 돼요. 소설은 달리 답이 없어요. 읽어라. 소설을 읽지 않고 어떻게 소설을 이해하겠어요? 그죠?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전요. 고전은 5, 6월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고전은 결국 중요한 거는 장르입니다. 고전은 답이 있어요. 유일하게. 맞잖아요. 고전은 유일하게 답이 있어요. 거의 웬만한 건 다 정리가 되었어요. 그죠? 답이 있으니까 그는 우리는 그 답을 구해야 되지. 있는 걸 가지고 답을 구해야 되잖아.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고전 작품이나 고전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래에 나온 이론서 같은 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요 두 개는 답도 없어요. 맞잖아요. 어떤 관점을 보느냐도 다를 뿐이죠. 있잖아. 답이 없어요. 그냥 읽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이만큼 된 책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궁금하면 뭐 핸데시의 모든 것 보세요. 그냥. 핸데시의 모든 것. 이 책 있잖아요. 왜? 그거라도 보세요. 그냥. 시간 날 때 보라고. 응? 보고 나서 이걸 내가 좀 더 보고 싶어 하면 뭐 보면 돼? 해법을 보세요. 그죠? 내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론을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시 안 본다 해서 운율을 모르고 시론을 안 본다 해서 뭐 심상을 모르지는 않을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어떤 정보를 대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론을 보라 한 것이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나? 내 며칠 전에 근래에 나오는 책의 전공서가 뭐였냐?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 꼭 들어가거든요. 나는 예스24 플래티넘 회원이란 말이야. 3개월에 30만 이상 사람이 플래티넘 회원이 됩니다.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쭉 가서 보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정광 선생님, 김준호 실론이 항상 상위 랭크되어 있어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다음에 꼭 이야기해줘야지. 상위 랭크되어 있어요. 놀랍습니다, 진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더라고, 며칠 전에 보니까. 야, 아직도 김준호 씨는 그렇게 많이 사보는구나. 세상에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많이 퍼졌나 본데? 이 생각이 되었어요. 나는 대학 1학년 때 시론이나 시론은 다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때 정하모 선생님 시론이라든지, 막 벨벳 시론을 다 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김준호 선생의 시론 딱 보는 순간 개안이 된 느낌 받았습니다. 진짜 너무 책이 좋아요. 진짜.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론이 있구나 느꼈습니다. 다른 시론들은 미안하지만 뭔가 거창하게 많이 썼는데 거의 다 번역하다시피 그냥 외국 이론만 끌고 와갖고 있잖아. 자기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론만 끌고 가는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겁니다.
아마 지금부터 100년이 지나도 김준호 실험보다 잘 쓴 실험이 나오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가능하죠. 연구자들은 못 씁니다, 실론은. 자기들 그 실론을 그렇게 보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내 이야기 했죠? 영락이나 이런 책들이 나온 시교육론 이런 책이죠? 그거 강독한 적도 있습니다. 내 여러 번에 걸쳐서 똑같은 실론을 강독했습니다. 이 수업할 때. 들은 사람도 있죠, 그죠? 없나? 내 읽으면서 내가 다 까발렸어요. 이거 김준호 실론에 몇 페이지 있는 책 내용인데. 이거 김준호 실론에 있는 내용 갖다 썼는데. 자기들도 출처를 밝힌 것도 있고 안 밝힌 것도 있어요. 왜 그걸 아느냐면 내가 김준호 실론의 매니아잖아. 그래서 하도 많이 받고 내 대학교 2학년 때 내 후배들한테 김준호 실론에 내 강의까지 했습니다. 강의는 아니고 방학 때 불러내갖고 읽기까지 했어요. 가르쳐가면서. 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좋아요. 그 좋은 책을 왜 안 읽냐는 거예요. 사판입니다. 제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분이 세상이 떠나도 그 책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어요. 놀라운 책 아니야? 전공책이 그런 책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 없습니다. 이제 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넘는 세월이었구나. 진짜 아직도 그 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난 또 읽을 겁니다. 네, 60이 넘어와도 또 읽을 거예요. 어쨌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이거죠. 거창하고 어려운 책 볼 필요 없다. 아시겠어요? 뭔가 폼 내면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자기 주관이든 아니든 쓸데없이 옮겨놓은 책 보지 마세요. 진짜. 어떻게 믿어? 난 그래서 학원 강사들 책을 믿지 못해요. 나도 학원 강사지만. 자기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정리할 눈이 있다면 진짜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책을 봐야 돼? 어떤 책을 봐야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책들을 봐야 되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책들. 제가 이제 이 문학을 할 때 처음에 무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게 도움될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에 다 접근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내가 공부하는 형식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또 그걸 요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고민하다가 택한 책이 해법문학이었어요. 이 비슷한 이야기 내가 1, 2호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법을 택했다고. 해법에는 문학사도 들어있고, 장르 이론도 들어있고, 그죠? 작품 분석도 들어있고, 교과서에 들어있는 학습 활동도 들어있고, 그죠? 객관식도 있고, 서술형도 있고, 중간중간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도 상호 텍스트죠, 그죠? 볼 수 있게끔 들어있고. 너무 내용 많죠. 이거는 절대 고등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이 아닙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천재교육에서 그걸 알 거예요. 알지 않을까? 임용 공부한 사람들이, 전공공부 공부한 사람들이 자기들 책을 다 샀는 거 알 겁니다, 아마. 그죠? 매년 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책을 거기에 맞춰서 낼 거예요, 아마. 알겠어요? 조금 똘똘했던 임용 전공국어 할 때도 강의하는 분들 중에 있잖아요. 똘똘했던 사람 중에는 그래도 그런 건 있어요. 성의가 있는 사람들은 문학에 나오는 학습 활동을 다 끌어모아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 책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뭐해? 그 학습 활동만 모으면 뭐해? 맞잖아요. 학습 활동도 검증을 해야지. 어떤 게 좋은지를 그것도 알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학습 활동이 궁금하면 뭘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것저것 그 다양한 종류를 다 읽지 마시고, 알겠어요? 아까 여기 있잖아. 자습서라도 제대로 읽으세요, 한 건. 응?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자습서든지 있잖아요. 그 출처를 좀 잘 밝혀서. 특히 저자를 잘 보고, 요즘에 유명한 저자들이 많습니다.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거, 좀 영향력 있는 문학교육에서. 알겠어요? 그런 출판사의 책을 사서 자습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습서 안에서. 그것도 공부 안 하면서 딴 걸 하겠다는 것은 진짜 어부전설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하나 안 하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것은 그 자습서를 한 건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걸로 문학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자익게 되는 것이고, 그죠? 난 이걸로 부족한데 싶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시도 분석해 보시고, 소설은 꾸준히 읽으시고, 시험 끝날 때까지, 시험 칠 때까지, 알겠어요? 꾸준히 소설을 읽으시고, 고전은 월요일 가서 다시 이야기할 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맹쾌하지 않나? 내 말이 뭐 설득력이 없나? 난 설득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시든가, 뭐 다른 뭔가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배운 책들 다 끄집어내서 보시든가. 시간 없는데 임용시험 아무 상관없는 내용들인데 다 보시든가. 나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현대문학사를 보세요라는 말 안 합니다, 이제는. 아무짝에 더 만드는 거 알기 때문에. 요즘 시험에 그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죠? 요즘 트렌드에 안 맞아요, 그는 진짜. 안 놉니다, 진짜. 응? 그러면 시를 그렇게 분석한 건 시험 나옵니까? 나옵니다. 시는 분석이 나와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저거는. 그죠? 그래서 분석해 보시라는 것이고, 근데, 현대소설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현대소설의 작성 방법에 보면, 문학사를 그렇게 깊이 있게 설명하나? 안 나오죠? 문학 이론을 깊이 있게 설명하라 하나? 안 나오죠? 맞잖아요. 문학 비평과 관련된 이야기 있나요? 안 나옵니다. 기출문제 뒤져보면 알겠지만 절대 없습니다. 요즘에는 현대소설조차도 뭐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저 사람이 제대로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봅니다. 구절풀이. 요즘의 문제 유행은 구절풀이죠. 구절에 대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왜 소설을 그럼 구절만 보면 되지 왜 그러면 작품 다 많이 읽으라느냐? 그건 최소한의 소양이죠. 맞잖아요. 소양은 갖춰야 되잖아, 우리가. 최소한의 소양을 갖춰야 되고, 소설을 자꾸 읽다 보면 소설은 결국 누구 이야기야?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죠?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근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가 굉장히 정교하게 인과성에 맞춰서 있잖아요. 그죠? 잘 끼워 맞춰서 넣고 있다고. 그게 바로 구절이죠.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구절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읽으라는 것이죠. 한 개 더. 그래서 해법을 본다고 이야기했고, 더하기 시험을 위해서는 문학 특강을 보시오. EBS. 알겠죠? 문학 특강을 보기 바랍니다. 이미 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한 3개년 정도 보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게 출제될 가능성이 무지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보다 보면 생각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요즘 트렌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문학은 어떤 면에서 좀 그런 게 있냐면 수능 출제자와 그죠? 출제가 들어가는 교수들과 임고 출제하는 교수들이 겹쳐요. 문학은 많이 겹칩니다. 많이 겹치고 그 출제 근거가 이론서가 출제 근거가 된다 하더라도 그죠? 근거가 된다 하더라도 이론서에 특정한 작품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그 언급하고 있는 그 작품이 바로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출제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뭐하고 비슷하냐면 EBS 여러분들 연계율이라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능 했으면 다 할 거잖아. 왜? 연계된다는 것이 EBS에 한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와 관련된 파생된 내용만 내도 연계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연계율이 50%,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텍스트 자체가 그대로 조금만 바뀌어서 이 시험 지문에 수능 얘기죠. 지문 내에서 연계율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미안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모의고사만 그런 게 가끔 나오죠. 그런 식의 연계가 나오지. 실제 수능은 그렇게 연계되는 경우 없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이야. 어떤 작품이 EBS에서 걸려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작품에 EBS에 똑같은 페이지가 해당되는 작품 전체 중에서 일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게 EBS에 실려있다 하더라고. 그 EBS에 실려있는 텍스트가
수능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EBS에 걸려있지 않은 그 작품에 해당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관련 부분이 수능에 넣어도 연계로 있는 거야. 왜? 그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EBS에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재작년이었나?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그죠? 그때 내가 EBS, 그걸 열심히 EBS를 열심히 분석해서 올해는 뭐가 나오겠는데? 그 기억나죠? 심지어 내가 뭐까지 이야기했냐면, 고등학생들이 보는 6월 모의고사에는, 또는 9월 모의고사에 이번에는 어떤 작품이 고등학교에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야기했었어요. 이번에 고등학생들이 보는 9월 모의고사에는 뭐가 나오겠는데? 근데 딱 그 다음 작품이 나오더라고. 내 사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이 나왔어? 그러면 임용시험에 그게 나오겠는데? 했더니 딱 그게 나와요. 임용시험에. 실제로 기억 안 납니까? 아마 3편인가 4편인가 찍었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수능 모의고사하고 있잖아요. EBS 열심히 분석하면, 수능 모의고사 뭐가 나온지를 자세히 뜯어보는 거예요. 수능 모의고사 이게 나왔어? 특히 육모와 구모. 육모에서 이게 나왔구나? 구모에서 이게 나왔네? 근데 내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게 나왔지? 그런 거 뜯어보면, 야, 올해는 이게 나오겠는데? 이게 된다고.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아주 낯선 것들은 임용시험에 안 나와요. 수능에는 나옵니다. 수능에는 EBS 모의고사에 특강에서 이 내 영업 비밀인데 특강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수능은 무조건 낯선 작품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런 걸 의도내냅니다. 또는 수능 모의고사도 그렇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것이고 임용시험은 거의 안 냅니다. 그런 작품들은. 많이 알려진 작품 내죠. 그지? 많이 알려진 작품 냅니다. 그러니까 대강 찍어낼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출제 근거로 보고 있는 교수들이 출제를 하러 간단 말이야. 작년에 출제하러 갔어. 자기가 EBS 연계율 높이겠다고 EBS 열심히 보지 않겠어요? 봤단 말이야. 근데 그걸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임용시험 출제하러 들어갔어. 자기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작품이 단서가 남아있거나 그런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연관이 높죠.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을 진짜 공부하려면 이제 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해법을 열심히 보시고 문학 특강을 열심히 분석해 보시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다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임용 강의하는 책들을 사서 보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이면 찢어버릴 거예요. 알겠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책들입니다. 트렌드도 맞지 않고. 요즘 트렌드에 맞으면 내야 뭐 그런 책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만 요즘 트렌드에 맞으려면 그 사람들이 요즘 문학 교과서를 열심히 봐야 되는 사람들이야. 요즘 수능 문제를 열심히 풀어봐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나? 난소공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난소공이 시험 넣었잖아. 이것도 한 번만 넣은 건 아니거든요. 아니, 난소공이 시험에 작년에 내고, 올해 내고, 또 내년에 나온다 생각해 봅시다. 그죠? 바보들은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난소공이 시험에 나왔대. 올해 또 난소공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보들입니다. 난소공이 10년 연속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제목만 난소공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제목만 난소공이라고. 난소공이 나왔죠? 당연히 시험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수라고. 난소공이 어떤 부분이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해당되는 그냥 텍스트란 거야. 그냥 텍스트란 거야. 난소공에서 특정 부분의 텍스트로 끄집내서 뿌리라고.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죠. 똑같은 제목의 발문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죠? 난소공의 어떤 부분이 나오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는, 예전 트렌드는 어떤 작품이 나왔어? 그 다음에 그건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지워 나갔다면, 요즘 뭐냐면,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작년에 난소공 내고, 올해 또 내고, 내년에 또 낸다 하더라도 욕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텍스트인데. 어차피 내용은 다른데. 텍스트랑 위에 제시되는 텍스트가 다르면 어차피 내용이 달라질 거잖아.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죠?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아무 상관이 없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종의 그런 논리죠. 그게 요즘 문학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낭비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데 돈 들이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나는, 보세요. 1, 2월에 시는 무조건 시가부터 먼저 해야 돼요, 공부는. 그 시를 했잖아, 그죠? 그럼 시는 여러분들 계속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부터 했고. 그 다음에 시를 좀 공부하면, 이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있잖아요. 참고로 물어볼게. 중학교 1학년 제일 앞에 무슨 장르 놓을 것 같아요? 거의 내가 다 하기는 안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교과서에서 있잖아. 출판사에서. 거의 대부분 출판사에서. 자기들 짜고 치지는 않았을 거잖아. 맞죠? 맞잖아. 금인정 교과서니까. 다 금인정 교과서 출판사마다 다 출제진들이,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이 짜고 뭘 하진 않았을 거잖아. 맞죠? 다 비밀리에 했겠죠. 그죠? 했는데, 놀라운 건요,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첫 단락은 다 시입니다. 아는 거죠. 시부터 해야 된다는 걸. 뭔지 알겠어요? 시부터 해야 돼요, 원래. 그걸 안다고요. 응? 우리도 마찬가지 시부터 해야 돼요. 그 시부터 한 거고, 소설이 들어가죠. 고전은 왜 하지 않느냐? 내가 예전에 고전부터 1, 2월 했다가 완전 망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진짜 공부 안 했구나. 그때 충격받았어요. 진짜 공부 안 해요. 5, 6월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저기 해보니까. 2달치밖에 안 되죠, 분량이. 고전, 시가, 산문 다 해봐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꾸준히 해법을 가지고 고전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그런 거고, 나는, 그래서, 자, 보세요. 1, 2월은 시, 3, 4월은 소설, 5, 6월은 고전, 시가 산문입니다. 그럼 7월부터는 기출문제. 그 다음 9월부터는 뭐, 이건 똑같습니다.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는 문학은 너무 내용이 많잖아. 그죠? 너무 내용이 많아서 서답행밖에 안 해요. 그죠? 나 작년에 서답행만 했죠? 그런 것 같은데? 기출문제 서답형밖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소설은 저번에 시할 때도 시 이론 좀 했잖아요. 왜? 김준호 시론에서, 그죠? 좀 했는데, 소설도 작년에 여러분들 수업 들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좀 이론을 좀 줄여서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한 3개나 4개나 좀 그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왜 그걸 보냐면, 그거라도 안 보면 이론은 너무 안 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봐야 되겠어요. 그 소설 이론도 내가 무지 고생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진짜 이 책 저 책 봐가면서 있잖아요. 무지 고생하면서 만든 책인데, 프린트물인데, 이게 현대 소설이란 말이야. 예전에 마중물이 돼 있잖아, 그죠? 문학경문. 이 중에서 다 하지 않아요. 일부분만 할 겁니다. 원래 내가 이게 소설은 이게 전부 다 소설 교육론이에요.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만 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저번에 이걸 막 열심히 만들 때는 만들어서 하니까 8주 내내 하니까 지겨운 사람들이 있더라고. 작품이 좀 많이 부서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 그래도 해야 될 것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은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중간중간 좀 뛰어넘어가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고, 예를 들어서 60년대도 하고 90년대 하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래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동시에 좀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그룹 스터디 하는 것은 우리 카톡, 카페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카페에 올라온 거는 내가 언제부터 하고 있냐면 소설을 뭐 눈치챈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해서 2작품이 했고 그 다음부터는 10년대 하고 60년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작품 같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왔다 갔다 2작품 처음에 10년대 거 하고 60년대까지 왔다 갔다 2개씩 1개씩인가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있어요. 작품 수를 1개씩 더 늘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설을 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요즘에는 책을 다 못 사면 도서관 갈 시간도 없고 할 테니까 다 못 사면 다 구하면 다 구해지더라고요. 요즘에는 검색해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몇 년 전에 시켜보니까 다 구해서 그 작품들을 다 돌려서 있더라고. 그걸 내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작품을 찾아서 돌려서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는 아마 어느 순간에 한 1, 2주, 3주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일제 그룹 스터디를 하지 않았던 작품들을 계속 우리가 해법을 통해서 하고 있으면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예습을 하냐 복습을 하냐 하는 게 별로 의미 없는 게 필요한 부분 같이 읽으면서 분석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봤다 하더라도. 알겠죠? 그렇게 해서 쭉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죠? 예,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